강남의 요 그림이에요. 강남이 1980년도에 이런 형태의 그 도시가 이 정도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강남을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하는 게 1970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영종도의 초기 모습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개발 전에 도로가 생기고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모습이 이제 지금의 강남으로 변화가 된 거죠. 제가 인천국제공항하고 이 신도시라는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강남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고요. 강남이 개발되면서 모든 인프라와 일자리들이 집중적으로 서울 쪽으로 몰렸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가 생긴 지가 벌써 크게는 뭐 50년이고 2020년 기준으로 볼 때는요. 큰 발전을 이룬 70년, 80년 뭐 이렇게 볼 때 80년대 이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한 3, 40년이 넘어가는 그런 도시죠. 물론 계속 집중적으로 인구가 몰려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점점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곽 쪽이라든가 그 지방 쪽의 인구는 서서히 줄어들고 특별하게 일자리가 있다거나 또 서울 중심의 도시들은 지속적인 그 땅값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전문가들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어느 정도의 또 좋은 시절을 거쳐서 시간이 지나서 또 나이를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도시도 하나의 유기체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도시도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친다. 강남이 서울이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과 인구가 몰릴 것은 되는데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강남의 개발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강남이 지금은 땅이 처음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가 더 집중되고 모자라니까 확장이 됐죠. 어디 되냐면 강북까지. 그 다음에 강북도 땅값이 비싸지고 그러다가 이제 분당, 판교.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을 때는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 도시가 그렇게 확대됐고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바로 뽑아놓고 왔는데 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저 아파트 이름은 안 적었죠? 잘 모르세요? 이게 지금 22억 정도가 호가 정도가 되고 실거래 기준으로는 33평 14년차 된 아파트거든요. 이런 아파트가 잠실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게 지금 제가 오늘 날짜로 일부러 사진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게 지금 뭐 10억 전체 기간을 제가 뽑아본 거거든요. 10억부터 시작해서 이 그래프상에서 18년, 19년 기점부터 올리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조금 올랐죠. 이것이 지금 평당 6,686만 원으로 찍히네요. 평당 6천만 원이 뭐 평당 서울이 8천만 원이 말이 되냐, 뭐 맨하탄보다 비싸다 하고 기사가 났던 게 지금 재작년에 기억이 나네요. 14년차 아파트가 지금 평당 6천만 원, 6,800만 원, 호가로 치면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들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3년차 된 34평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강을 바라보고 있어서 뭐 리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 서울의 아파트인데 30 거래가 보니까요 37억도 여기 지금 2021년 1월 달에 37억 2천이 찍혔고요. 평당 1억 941만 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좀 안 놀라시네요. 틈을 안 드렸죠. 놀랄 틈을 드릴게요. 저도 놀랐어요, 아침에 다시. 왜냐면 저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자주 보진 않아요. 그러려니 하죠, 이제는. 자, 모든 우리나라에 지금 땅의 가치 또는 그게 이제 곧 아파트, 제가 이제 아파트를 이유를 든 이유는 땅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기 쉬운 거는 이제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그 가치가 얼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이 이 정도네요. 1억이 넘어가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부동산들이 일단 많이 올랐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오르는 거를 보면은 48.8% 그죠? 제가 이 구간을 지금 찍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19년도부터 해서 최근까지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률이 50%가 그 정도 되고 많이 올랐다 하는 곳이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서울도 이제 50% 정도
기존에 오른 건데 급격하게 오르는 그 시점부터 보는 거죠. 일단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들 다 가지고 계시죠? 한국의 부동산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서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축하드립니다. 뭐 서울 수도권은 이게 땅값이거든요. 가치거든요. 이런 가치가 서울에 형성이 됐다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거 급격한 정도 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프의 상승률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50%예요. 우리는 이제 금액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느낌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고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러지만 실제 거래된 몇 년간의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많이 올라요. 70%, 50%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땅의 가치인데 서울의 가치다. 보시면 도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해서 어떤 서울이 가지는 그 땅의 가치가 이 정도라고 우리가 아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그러면 도시를 개발할 때 이제는 어떤 걸 더 개발해야 될까요? 뭔가 서울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려서 너무 눈을 반짝반짝 해주셔서 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서울이요? 네. 위치죠, 위치. 네. 그래서 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가치라는 것은 뭐 한 가지 요인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가치. 네. 뭐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거나 아주 경기가 확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유지할 걸로 그런 기조가 보이고요. 그럼 어떻게 개발이 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꽉 찬 인프라에 일자리에 뭐 탄탄한 그런 인구가 계속 모여들고 있고 계속 유지를 하고 인구들은 계속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이미 형성된 도시 안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예를 들어서 도시 하나를 구역을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땅의 가치,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들을 이렇게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남아있는 땅들 중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재개발을 하는 곳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곳들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자꾸 확장되는 이유는 그 땅의 넓이를 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좁다는 거죠. 더 이상 꽉 찼다. 밖으로. 이렇게 확장을 보면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이 정도의 가치인데 더 이런 거 유지하든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겠죠. 중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횡보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올라서 횡보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렸다가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몇백 년을 가는 것도 당연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유기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서 먹여지는 것인데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 제가 말씀드리는 영종도의 가치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생긴 지는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해서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다리가 10년 전에 분양했던 그 땅의 가치, 아파트의 가격이 전혀 지금까지도 오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통, 입지를 딱 섬으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한 2년 전부터 어떻게 캐치를 했냐면 이거 들어간다. 용역 설계 들어갔고 실제로 이번엔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10년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공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항을 하나 만들 때 국가가 이 공항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공항하고 함께 신도시를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질 때에 뭐 공항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공항과 더불어서 함께 이 전체의 이 섬을 함께 개발시키려고 신도시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재건축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이제 10년이 되었고 이제 시작이다. 제가 2018년도 그때 책을 쓰면서 막 말씀드리고 상해에서도 그 막 빠지다라고 하면서 제가 강하게 막 어필을 했을 거예요. 왜? 투자의 기회다. 그리고 이것은 10년에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기회고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감히 이곳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아마 리스크였을 거예요. 리스크는 가격이 높은 데서 오는 그러니까 고려할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보였어요.
90% 이상이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투자가 가능한 곳이 이곳이었는데 외부에서는 못 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투자하는 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정도가 떨어져 있다가 이 다리가 아까 보신 그 연육교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뭐 첫 번째부터 수도권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인천 배우다 유일하게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건너갈 수 있는 다리였던 거죠. 지역 주민도 똑같이 뭐 하루 6,000원 편도, 그래서 10,000원 이상의 그 통행료를 지불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10년을 지내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땅의 가치가 확 그때는 저평가돼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부동산의 평가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저평가가 된 것은 자기 본래의 어떤 그 위치를 갖게 되면 그것만큼은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을 제가 최소 30에서 40%를 이익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게 보여지니까. 다리가 놓겠다고 했고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